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유충이 나온 강정 정수장의 물 흐름을 바꾸는 수계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일부 지역에서 한때 검붉은 수돗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충이 유입된 원인 파악도 아직 감감인데 오염된 수돗물까지 공급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샤워기를 틀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필터가 검게 변합니다. 필터 안에는 덕지덕지 이물질이 들러붙었고 세면대며 싱크대 수도꼭지마다 필터가 검게 변했습니다.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그 인천 그 유충하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됐죠. 어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 5천여 가구에서 12시간가량 검붉은 수돗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동홍 배수지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는 가구들로 제주도는 유충이 발견된 강정정수장에 수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삼매봉과 고근산 배수지를 모두 비워낸 뒤 남원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남원정수장에서 물을 받던 동홍 배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침전물이 수돗물에 섞여 공급된 겁니다. 30cm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냥 30cm밖에 없고, 지금 동홍 배수 수위가 2.6m라서 심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서 지금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정정수장의 수계 전환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은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강정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던 배수지의 수원을 남원이나 회수, 어승생 정수장과 연결하려면 오랫동안 방치해둔 관로를 써야 해 녹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망간 농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흑수의 발생 우려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물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관에, 특히 이제 철제관의 부식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뭐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충 발견에 이어 오염된 수돗물까지 공급되면서 깨끗하다고 평가받아온 제주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좀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유충 유입 경로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전문가 6명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역학조사반 첫 회의를 열어 강정정수장 수처리 공정 과정과 유충 유입 간의 상관관계 등을 심층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반은 유충 유입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조사 보고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강정정수장 계통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타마 긴털 깔따구와 깃 깔따구속, 아기 깔따구속 등 3종으로 이 중 2종은 국내 미기록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하수 말고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대체 수원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시설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문제는 정작 농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두 번째 시간 김찬현 기자입니다. 12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성읍 저수지. 2016년 성읍 일대 400헥타르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 최대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지하수를 대체하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를 조성했는데요. 예산만 614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취지와 달리 실제 농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올 들어 성읍 저수지 이용량은 24만 톤, 저수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 사용료는 따로 없지만 저수지 배관에서 농경지까지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해 농민들이 사용을 꺼리는 겁니다. 옮겨와야 되잖아. 파이프 묶고 일로 와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 물도 여기가 좋다 그러고 그냥 기본 요금 선임은 쓰니까는. 요금이 얼마 정도예요? 10,000원 정도는 나오지 1년에.
저수지물은 관이 아무래도 농업용수보단 땡겨가는 것이 힘들어갖고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 내 저수지는 모두 7곳. 공급 가능한 농업용수만 300만 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가뭄 때나 쓰는 용도로 그치면서 저수지 용수 사용량은 전체 농업용수의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 저수지 용수와 관정 용수가 겸용, 그다음 보충 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저수지 용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선 추가 부설, 비상급수대 설치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를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하수처리장 제2용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주도는 2012년 동부와 서부 하수처리장에 하루 5천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제2용수 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1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화 가능한 하수의 1.4%만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2용수가 하수처리장 그 처리수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뭐 친환경 농법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하수처리 제2용수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염기가 있어가지고 싹 가빌 건데 농사가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좋은데 그때 쓰냐 이거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원을 개발해도 정작 농민들이 사용을 꺼리면서 하루 24만 톤의 지하수가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풍력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실시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 뉴프론티어 전략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주관이 돼 오는 2023년까지 220억 원을 투자해 쓰고 남은 풍력 전기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는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국내 수소산업 발전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구잡 행원이 일대에 국내 최대의 풍력 메카 단지를 조성해 4.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 차량 단속용 CCTV 10넉 대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방범용 CCTV 가운데 40대로 공해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단속 설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못해왔습니다. 한편 도내 등록 차량 가운데 5등급 차량은 3만 대에 달합니다. 최근 노지감귤 값이 하락세를 보여 농가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감귤 가격이 가장 떨어졌던 지난해보다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 뚜렷한 대책은 없어 가격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하 초기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였던 노지감귤 가격은 이달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9대 도매시장의 노지감귤 5kg 한 상자의 평균 경락가는 지난 3일 9,000원대를 기록했다. 이달 중순에는 7,000원대로 떨어졌고 하순에는 6,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달 출하된 평균 가격은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도 3% 낮은 수준이고 2018년보다는 16%나 떨어졌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 과일 소비 부진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양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못하진 않고 당도가 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안 올라가는 것은 코로나 영향에 따른 그 소비 부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일은 작황 부진에 따른 반입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50%가량 경락가가 높습니다. 특히 5kg 감귤 한 상자에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 차이가 10,000원까지 벌어져 출하 과정에서 철저한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품종이라든지 품위가 좋은 것들은
가격이 고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재배 된 그 국수된 감귤은 그 당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안 올라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농정 당국은 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완수가 위주의 수확과 비상품 감귤의 시장 격리, 그리고 도매 시장별 분산 출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생존 수용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소송 제기 1년 만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모레 오전 생존 수용인 양금방 할아버지와 유족 등 39명이 국가에 제기한 1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형사보상을 청구해 53억 원을 배상받은 뒤 마지막 절차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증원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유흥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주요 유흥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유흥 주점과 단란 주점, 클럽 등 고위험 시설로 출입 명부 미기재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흉기를 든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화투를 치다 돈을 잃은 B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 수협이 해녀문화 교육 활성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도교육청 직원들이 활소라 소비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과 서귀포 수협은 오늘 오전 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길이 막힌 소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육청과 수협은 앞으로 제주 해녀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 지원에 협력하고 제주 해녀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수산물 가공유통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 2호 매립지에서 제주 넙치와 은갈치, 자반고등어 등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